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스크래치의 알고리즘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알고리즘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 보면은 스크래치 알고리즘이라는 타이틀로 책이 만들어져 있는데 알고리즘에 관한 설명을 지금 책에서는 안 해놨어요. 앞부분에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쭉 진행하다 보면은 아, 이런 게 알고리즘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알고리즘은 뭐냐면 문제 분석을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분석을 위한 절차.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여러분이 댁에서 이 강의실까지 왔을 때 그 절차를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방 들고 센터에 왔어요. 끝? 날라왔습니까? 날라왔으면 뭐 날개가 있든지 손을 퍼덕퍼덕 움직였으니까 날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면 걸어왔다? 그럼 막 걸어 다니면 안 되죠. 도로에 막 돌아다니면 도로교통법에 또 위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짐을 싸들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닫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문을 잠글 거고요. 그렇죠. 남들 못 들어가게 잠궈야 되겠죠. 그리고 잠겼나 안 잠겼나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행도로를 이용해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이나 아니면 해서 현관으로 나와야 되겠죠. 현관 나올 때 현관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계단을 어떻게 내려오는지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단을 내려와서 횡단보도로 통과해서 횡단보도 저는 지하철역에서 왔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역에 지금 공사 중이라서 저기 다른 출구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조그만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또 큰 횡단보도 하나 건너고 그 다음에 우리 센터로 들어오다 보면 또 도로를 하나 횡단해야 돼요. 조그만 도로를. 그렇게 해서 오다가 정문 앞에 또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 또 한 번 횡단해야 되고요. 저는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횡단보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센터 정문에 도착을 해서 쭉 가다가 오른쪽 방향에 우리 현관문이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들어가서 저는 왼쪽에 있는 그 화장실이 있는 통로를 통해서 사무실에 가서 강에 이제 왔으니까 출근 카드 찍어야 되거든요. 출근 카드 찍고 출석부 수령하고 그렇게 해서 이 강의실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는 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장부 보안점검표를 어느 분이 가져가셨는지 확인이 되니까 만약에 보안점검표가 없으면 제가 들고 와서 열어야 되고 보안점검표가 없으면 어느 분이 열어주신 거니까 그냥 올라오면 되고 근데 계단으로 올라올 거냐 엘리베이터 타고 또 올라올 거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요. 그럼 무조건 올라옵니까? 문이 열려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 4층에 올라와요. 4층 가는 버튼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느 로봇한테다가 여러분 대신해서 아바타처럼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게 아니라 그 로봇가 나처럼 스스로 인식해서 여기 장위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 분석을 처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아기 때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무조건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어디 부닥치고 무릎 다치고 이렇게 다치다가 걷고 뛰고 하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절차, 문제 분석을 위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쉬운 거 한번 해볼게요. 사과가 3개 있다. 사과 3개가 있어요. 사과가 A, B, C가 있는데 무게가 서로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무게가 서로 같게 되면 애매할 수 있는데 일단 다르다는 전제하에 가장 무거운 중간 가장 가벼운
무게순으로 나열을 해봐라 하는 게 문제예요. 사과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과 3개를 육안으로 봐서는 몰라요. 육안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게 1g이 차이 날지 1kg가 차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무게는 서로 달라요. 이거를 가장 무겁던 가장 가볍던 순서대로 나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사과를 서로 비교해 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과를 서로 비교해 봐요. 근데 첫 번째 사과가 무겁대요. 그럼 그 첫 번째 사과하고 세 번째 사과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 책이 정답이 아니에요. 알고리즘은 종류가 많습니다. A가 큰지 B가 큰지를 물어봐요. 근데 A가 크대네. 그럼 A하고 C를 비교해 봐요. A가 크대요. 그럼 A가 가장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를 물어봐야 되겠죠. B가 크다 그러면 A, B, C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틀어질 수 있죠. 이게 아니라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큰데 C가 B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 C, B 되는 거죠. 순서가. 요거는 A, B, C가 되는 거고 얘는 A, C, B가 되는 거고. 근데 A가 B보다 크냐 물어봤더니 안 크대요. B가 크대. 그럼 이제 B하고 C를 또 물어볼 수도 있죠. B하고 C를 물어봤는데 B가 크대요. 그럼 B가 제일 큰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A하고 또 C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 순서가 B, A, C가 되는 거고요. 또 B가 A보다 크고 B가 C보다 큰데 C가 A보다 크대. 그러면 B, C,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8가지예요. 2의 3승이니까. 그러면 8가지 종류가 나오겠죠.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8가지인데 몇 번 만에 물어보고 끝낼 거냐 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한 번에 나와. 그럼 그 사람이 명확한 건데 어떤 사람 제3자한테 물어봤더니 복잡해. 뭐 한 100가지를 물어보는 거, 나열해 보는 것 같아. 답이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고 한 100가지 중에 하나니까는 잘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답변을 해주면 질문한 사람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A, B, C 세 가지 서로 다른 무게의 사과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몇 번 만에 물어봐야 되겠냐 이거지. 몇 번 만에. 우리 책에 보니까는 A가 무거울 수 있고 또 B가 무거울 수도 있고 C가 무거울 수도 있고 순서는 여러 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B가 가장 무겁다는 전제하에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B하고 A를 물어봐요. 그래서 B가 무거우면은 이제 B하고 C를 물어봐서 그래도 B가 무거우면은 이제 A하고 C 두 개를 서로 물어봐야죠. 요거 제가 세 번째 비교한 거 요건데 그럼 B가 가장 무겁다는 전제하에 이제 A하고 C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A가 무거우면 BAC가 되고 아니면 BCA가 되는 거고 또 이제는 뭐가 있을까요? C를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어린아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게라는 개념을 알고 무겁다 가볍다라는 개념을 알고 저울에다 쟀을 때 눈금이 얘가 몇 그램이다 라는 숫자는 안 나오고 무거우면 내려가고 안 무거우면 올라가겠죠. 그것만 볼 줄 알면 그걸 볼 줄 모르면 어느 게 무거운 거냐 그랬더니 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설명 못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알아들어 어린이가.
그러면 이 문제는 설명할 수 있어.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무게 3가지만 서로 다른 건 없고 저울만 갖다 주면은 그 3가지를 갖고 어느 게 무겁다 가볍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골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는 규정이 있어요. 규정. 시작, 반드시 끝 이래야 된대요. 실제 우리 프로그램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끝나지 않아도 돼요. 계속 작동 중에도 돼요. 근데 알고리즘은 언젠가 끝나야 돼. 명확하게 답이 나오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걸 전제하에 작업을 하는데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13페이지. 최근에 그 알파고 사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최근에 들어와서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를 단 한 번 이겼죠. 이 바둑의 고수는 그래도 4번은 자기가 이기겠다라고 말했는데 한 번도 못 이기게 컴퓨터가 이길 수 있지만 뭐랄까 사람을 조롱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 너 한 번 이겼다라고 조롱한 것 같기도 해요. 느낌에. 한 번도 져줄 생각이 없었는데 져준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사람이 무참히 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여기에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새로 만들면 2가지 행사를 한대요. 첫 번째 체스 대회를 해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하고 사람 챔피언하고 경기를 붙여가지고 슈퍼컴퓨터가 이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 졌어요. 또 한 가지 이벤트는 뭐를 하냐면 원주율을 구하는 거를 해요. 1초 동안에 원주율을 소수점이야 몇 억짜리인지 몇십억짜리인지 몇 조짜리인지 몰라도 자릿수를 출력하는 게 슈퍼컴퓨터가 새로 만들어지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97년도 체스 대회 했는데 딥블루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세계 챔피언인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죠.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을 이겼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기니까 난리가 난 거죠. 제 기억으로는 슈퍼컴퓨터 5대를 병렬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5대를 병렬 처리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대만 가지고 했었어요. 본인 컴퓨터 한 대가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다 졌는데 슈퍼컴퓨터 5대를 붙여가지고 사람을 이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슈퍼컴퓨터 5대라고 하는 거는 몸통 5개를 말하는 건지 CPU 5개를 말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하나의 컴퓨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파고는 CPU가 25만 개인가 20만 개인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컴퓨터하고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중국에 있습니다. 텐징 대학교에. 1초에 1경계의 숫자를 계산해요. 1경계. 1경? 천경인가? 천경인가 이렇게 개수를 계산해요.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1초에 약 한 30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여요. 신호만 움직이는 거지 계산을 한다는 건 아니고 2하고 2를 더하려면 여러 번 신호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는 그러한 숫자를 간단한 숫자 말고 복잡한 숫자를 1000경계? 경다면은 뭐죠? 우린 수학에서 저도 뭐 1000, 억, 조 이런 거 들어봤는데 경담에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해달별인지 무슨 뭔지 하여튼 그렇게 많은 개수의 계산을 무려 1초 동안에 한꺼번에 촥 해버린대요. 근데 이 알파고 굉장하죠. 굉장히 알파고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딥블루라고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많은 영화도 제작을 하죠.
영화 제작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갖고 과거에 영화도 제작한 적이 있어요. 영화 편집을 한 적이 있어요. 고소영 씨가 출연한 구미호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편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뭐 주라기 파크라든지 굉장히 많죠. 그런 공상 영화들 다 컴퓨터로 처리합니다. 슈퍼컴퓨터로요. 어마어마한 가격의 슈퍼컴퓨터를 몇 달 동안 여러 대를 임대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처럼 보이죠. 사실처럼.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보죠. 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뭐 딥블루든 알파고든 무인 자동차든 이런 건 나중 문제고 책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한번 스크래치에다 한번 옮겨 볼게요. 자, 먼저 연산 작업이 있어요. 연산 작업이 있고요. 데이터 작업이 있어요. 예.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값이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거는 수학적 계산이라 그래요. 수학적 계산이니까 좀 어렵나? 그냥 산술적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 그러면 값이 있어야 돼. 값. 그리고 값을 기억할 기억 공간이 필요해요.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기억 공간. 혹시 엑셀 배워보셨죠? 엑셀에다 셀에다가 우리 값을 집어넣잖아요. A1 셀에는 얼마, A의 두 번째 셀에는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수첩에다가 주소를 기억할 때 제일 첫째 줄에다가 뭐 아무개 연락처 적고 두 번째 줄에다 연락처 적고 이렇게 보기 좋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흔히 말하는 기억 공간이에요. 사람도 머릿속에 기억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뇌세포 안에. 거기다가 자료를 막 기억하는 건데 컴퓨터는 값이 필요하고 기억 공간이 필요하는데 이 기억 공간을 우리는 변수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값을 상수라고 합니다. 변수, 상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변수는 기억 변해지는 수가 아니고요. 이 책에 보면은 변수는 변하는 값을 어쩌고 저쩌고 표현해놨는데 그거는 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20이 됐다가 30이 됐다가 50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억 공간은 변하지 않아요. 기억 공간에 들어있는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씁니다. 컴퓨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코리아 국어 점수는 60 이렇게 쓰면은 60이라는 값이 KOR이라는 기억 공간에 변수에 기억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매스 수학 점수는 70 영어 점수는 80 이런 식으로 변수를 써요. 기억 공간을 쓸 때 A, B, C라고 안 쓰고 A, B, C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코리아 그러면 국어 점수, 매스매틱스 매스 그러면 수학 점수, ENG 그러면 영어 점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토탈은 국어 점수 더하기 매스 수학 점수 더하기 ENG.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합계 구하는 거죠. 그러면 AVG 에버리지라고 불릴 수 있죠. 얘는 토탈을 3으로 나누면 뭐가 되죠? 평균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변수가 몇 개 들어갔죠? 5개 들어갔어요.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합계, 평균. 이거를 영어로 쓰지 말고 우리말로 써도 돼요. 이걸 우리말로 한번 써볼게요. 국어 점수, 국어라고만 써도 되고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그 다음에 여기에 합계는 국어 점수 더하기 수학 점수 더하기 영어 점수.
그 다음에 평균은 총점 합계를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래캐처럼 아래쪽에 있는 식으로 쓰면 알아보기 수월하겠죠? 우리 과거에 프로그램, 전형적인 프로그램 작성 과정은 영문 변수를 써요. 근데 스크래치는 우리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왜냐면 컴퓨터가 우리말을 알아들어요. 2000년 이후로부터 전 세계 어떤 알파벳을 쓰더라도 컴퓨터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걸 우린 유니코드라 그래요. 유니코드 기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말로 써도 상관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말, 영어, 뭐 숫자 적절히 쓰시면 좀 수월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수에 대해서 차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두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거. 문제가 이겁니다. 문제. 두 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수 1과 수 2를 집어넣자 이거죠. 수 1과 수 2가 있는데 차이라는 말은 뭐예요? 양수를 말하는 겁니까? 음수를 말하는 겁니까? 음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양수를 말하는 거예요. 1과 3의 차이는 1 빼기 3이 아니라 1에서 3의 차이니까 2죠. 2. 그러니까 뺄 셈이 아니에요. 차이는 절대값을 써야 돼요. 절대값. 근데 절대값을 쓰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수 1이 수 2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뭐를 해라? 수 1에서 수 2를 빼고, 자, 만약에 수 1이 수 2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수 1에서 수 2를 빼고, 아니면 수 2에서 수 2를 빼면 돼요. 자, 수 1이 10이고 수 2가 20이면, 만약에 10이 2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에서 20을 빼준 값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20에서 10을 뺀 1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이 20보다 크다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 10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코딩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변수가 있어야 돼요. 수 1과 수 2라는 변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변수를 넣어줄 겁니다. 변수 만들기 누르셔서 수 1 하나 만들고, 또 수 2 하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연산도 있고요. 연산도 있고 제어도 있는데, 제어에 한번 이벤트를 먼저 가볼게요. 이벤트는 시작했을 때 이 깃발을 클릭하면, 이 깃발을 클릭하면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얘를 먼저 써줘요. 그리고 이제 제어에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수 1이 수 2보다 크다면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수 1과 수 2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썼냐면 수 1이 있고 수 2가 있다 그랬는데, 수 1이 수 2보다 크다면 물어봐야죠. 근데 미리 값을 지정해 놓은 게 없네요. 값을 먼저 지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요. 수
수2. 자, 수2를 얼마로 바꿔라? 10으로 바꿔라. 수2는 20으로 바꿔라. 20으로 정하는 거예요. 자, 수1은 아까 제가 얼마로 한다 그랬죠? 10으로 정하고 수2는 20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수2를 얼마로 정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는 변수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수1을 선택하든 수2를 선택하든 수2를 하나 선택하고 10으로 정하고 수2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20으로 정하자 이거죠. 정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어에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근데 뭐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뭐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얘는 빼버리고, 만약에 뭐뭐라면 뭐를 하고 아니면 뭐를 하고, 이게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에 가시면은 스크립트 모양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만약에 뭐뭐라면 뭐뭐를 하고 끝나고, 근데 우리는 A가 B보다 크면 뭐를 할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이제 물어봐야죠. 여기다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연산에 가서 뭐가 뭐보다 크다면 요 기호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기호 잘 보세요. 요 기호 얘를 여기다 하나 넣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시면 수1이 수2보다 크다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수1이 수2보다 크다면, 아까 문제가 수1이 수2보다 크다면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수1에서 수2를 빼줄 거고, 수1에서 수2를 빼주는 과정이 연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자, 요거 뭐예요? 이게 수1에서 수2를 빼는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이런 것도 있죠. 수2에서 수2를 빼야 될 때도 있잖아요. 지금 A가 수1이 수2보다 크다면 수1에서 수2를 빼고 아니면 수2에서 수2를 뺄 거 아닙니까? 거꾸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빼는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둘 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얘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 얘는 여기에 들어갈 건데 아니오에 들어갈 거고, 얘는 만약에 맞다면 이거 들어가고 아니면 요거 들어가는데, 얘는 홈이 안 파여 있어요. 홈이 안 파여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뭐를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뭐를 출력할까요? 자, 이거를 출력해 볼까? 몇 초 동안 말하기라고 있어요. 형태 가면 말하기도 있어요. 그냥 말하기도 있어요. 말하기도 한 몇 초 동안 말하기는 2초 동안 말하고 나면 입을 다물어요. 근데 말하기는 계속 말을 하거든요. 이 말하기를 넣어줄 거고, 그 헬로우란 글자 대신에 수1에서 수2 뺀 거를 말을 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밑에도 말하기를 눌러주는데 여기는 수2에서 수2를 뺀 거를 말해주는 거를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수1이 5고 수2가 20이면 어떻게 되죠? 15가 차이고, 만약에 수1이 25면 수2가 25면 어떻게 되죠? 차이가 뭐가 되는 게 맞겠죠? 아까 이거 10이라고 했었잖아요. 10. 그러니까 수1이 10이고 수2가 20이니까는 10이 20보다 크냐? 아니죠. 그러니까 수2에서 20에서 10을 뺐잖아요. 그 뺀 것을 말하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상단에 수1은 10이고 수2는 20이라고 변수값이 보이고 있어요. 값이. 그러니까 스크래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바꾸셔도 되는데, 자, 이 숫자가 내가 20, 10 정해주기가 귀찮죠.
귀찮으니까 지가 알아서 숫자가 나오면 어떨까 이거지. 지가 알아서 숫자가 나오면 그걸 난수라 그래요. 난수. 그러면 난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연산에 가면 난수가 있나 보세요. 연산에 가면 난수 여기 있다. 여기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10 대신에 넣어주고 1서부터 100 사이라고 할까요? 100. 그 다음에 수 2도 1에서 100 사이의 난수라고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그러면 내가 10이다 20이다고 지정하지 않고 1에서 10 사이에 어떤 수가 임의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깃발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46, 62. 또 깃발을 클릭하면 31, 25. 깃발을 클릭하면 88, 76. 그렇죠? 이렇게 요 변수 값이 변동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이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러죠. 선생님, 복잡해요. 저는요 수학 시간에 절대값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이 절대값을 이용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절대값이라는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는 쉽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야, 절대값이 뭐야? 절대값? 나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짝꿍은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친구는 절대값을 배웠으니까 이 절대값을 이용하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얘를 살짝 치워놓고 여기다가 또 코딩 해볼게요. 자, 우리 책에 14쪽에 보시면 나오는 코딩이에요. 그래서 16쪽에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는 뭔가 멋있게 출력하는 게 들어갔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만 말했잖아요. 수 1이 수 2보다 크다면 1에서 2 빼고, 아니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걸 빼서 말을 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디퍼런스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두자 이거죠. 디퍼런스, 차이라고 하는 값을. 자, 그 한번 코딩한 거 불러가 볼게요. 이게 우리 그 수정본에 가면은 1-1, 1-1이 두 수의 차 구하기일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불러오는데, 불러오면 이거 저장 안 하시면 지워져요? 저장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한 거를 좀 응용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응용한 거예요. A의 값을 여기는 AB라고 썼네요. 우린 수 1, 수 2라고 쓴 거고 여기는 AB라고 한 건데, 첫 번째 수에다가 난수를 발생하고 두 번째 수에도 난수를 발생했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크기를 비교해서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를 차이에다 주고, 아니면 B에서 A를 뺀 값을 차이에다 줘가지고 A와 B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라고 결합 이렇게 했어요. 결합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봐야죠. 뭐. 자, 답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데이터에 가서 A, B, C라고 하는 변수를 보이게 한 거예요. 여기 변수 값을 보이면 화면에 뜨니까 깃발을 클릭하는 순간 A는 얼마, B는 얼마, 차이는 얼마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이거를 가렸으니까 화면상의 메시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이가 왜 29인지. 그래서 결합하는 명령을 걸은 건데, 자, 보세요. 형태 가서 말하기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말하기 형태. 형태 스크립트에 가면은 말하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말할 때 아까 우리가 연산에 들어가면 뭐 했었어요? A와 B의 차이를 여기 빼기, 그래서 데이터에 가서 A 빼기 B를 말하시오, 이렇게 아까 이런 식으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멋있게 말을 하면 좀 더 안 되겠냐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A와 B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라는 걸 출력하려니까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와 뭐를 결합해야 돼요. 뭐와 뭐를 결합해서 여기다가는
A와 B에, 그러니까는 와만 쓰면 안 되잖아요. 또 뭐를 써줘야 돼요? 결합하기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여기다가 와 B, A와 B의 차이는 얼마다 라고 쓰려니까는 여기다가 요전에다 뭐를 또 결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A와 여기는 B, 데이터에 가서 B, A와 B의 차이는 하고 여기다가 또 뭐를 결합해 줘야 되는데, 결합을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써주고 A와 여기다가 B의 차이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써줘요? 아까 차이값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출력해주면 뭐와 뭐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붙어버렸다. A와 29와 58의 차이가, 여기 와 다음에 한 칸을 띄워야 돼. 와 다음에 한 칸을 띄워야 와와 B 사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A와 29와 58의 차이는 얼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글자를 길게 쓰면 자, 짧게 쓰면은 이렇게 보이고 아까 차이는 해갖고 제가 길게 주렁주렁 썼잖아요. 이게 주렁주렁 쓰게 되면은 답은 밀려나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워드 프로세서처럼 이 한 줄로 출력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능은 없다. 그러니까는 결과가 중요한 거지 예쁘게 꾸미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스크래치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결합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결합은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메시지를 만드는 게 결합인데, 그러니까 A, B, C 라고 출력해 주려면 어떻게 한다? 결합하기 갖다 놓고 A, B, C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럼 데이터에 가서 A와 B와 차이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A와 B와 뭐의 차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을. 근데 결합했더니 중간에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막 죄다 붙어버렸잖아요. 보기는 싫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뭐와 뭐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써주려니까 또 결합하는 과정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 얼마와 얼마의 차이를 계산하는 과정을 하나 해봤고요. 예. 자,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 저는 절대값이라는 걸 배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해요. 자, 클릭했을 때 하나 넣어주고,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죠. 절대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A 빼기 B 한 거를 절대값 처리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에 가면 데이터에 가면 A, B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다. 여기 제곱근 구하는 거 있을 거예요. 제곱근 구하는 거 저 끝에 제곱근 구하는 거 있을 거예요. 가시면은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여기다가 A 빼기 B 한 거에 대한 절대값을 해주면 되죠? 뭐를? A에서 B를 뺀 값에 절대값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형태에 가서 걔를 말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절대값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해주면 돼요? 여기에 연산에 가서 난수 발생 시켜주면 되죠? 난수 발생 시켜주면 되겠죠. 자,
뭐는 난수를 정해주면 되죠. 자, A를 1에서 100 사이의 난수로 발생을 하고, 얘를 하나 복사해서 하나 붙일게요. B는 1부터 100 사이의 난수를 정했어요. 그렇죠? 둘 다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답 나와요. 근데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까처럼 A와 B의 차이는 얼마입니다 라고 출력해주면 예쁘게 출력할 수 있잖아요. 교재 어디냐면은요, 18쪽 한번 보실래요? 18쪽? 교재 18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A를 1부터 100 사이의 난수로 정하고 B를 1부터 100 사이의 난수로 정하고 디퍼런스를 절대값 오브, 여기는 절대값 오브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이거죠? 절대값 오브가 아니라 뭐의 절대값이잖아요. 뭐의 절대값이죠? 여기다 뭐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2번이라고 노랗게 칠한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A 빼기 B. A 빼기 B, 이거 제가 쓴 것처럼 A와 B의 뺄셈에 대한 절대값을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책의 아랫부분은 A와 B의 차이 얼마를 말하시오 라고 출력한 거고, 저는 지금 A와 B의 절대값만 출력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절대값을 뭐로 정해주면 돼요? 책에서는 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변수값에다 얘를 정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정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뭐를 출력하면 돼요? 여기다가 디퍼런스를 출력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디퍼런스 대신에 말하기에 가서 여기다 뭐를 했어요? 절대값을 직접 계산했잖아요. 여기다 직접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요렇게 넣어주는 거랑 이거랑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변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변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변수가 A, B만 있어도 되잖아요. 굳이 A와 B의 차이를 표현하는 디퍼런스라는 변수를 쓸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하면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안 쓰면 반드시 A 빼기 B의 절대값이라고 돌아다녀야 돼. 이거로 돌아다녀야 돼. 얘가 한 번 말하고 끝날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올 거라면 뭐예요? 디퍼런스 변수를 쓰는 게 편하지. 그때는. 죄송한데 디퍼런스 이런 뭐 개념이 없어서. 예. 디퍼런스는 뭐의 차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표현해 놓은 글자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변수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수 1, 수 2, 그 다음에 또 다른 수는 차이값. 이렇게 변수를 쓰고 싶어요. 우리말로 변수를 쓰고 싶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냥 A, B, C 대신에 DIFF라고 쓴 거죠. 그러니까 디퍼런스라는 말은 어떤 수의 차이를 말하는 그런 영어 단어에서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자, 요렇게 A를 B를 1에서 100 사이의 난수라고 정해가지고 그 두 수의 난수는 뭐냐면 아무 숫자가 튀어나오는 게 난수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난수가 되게 복잡해요. 난수는 0과 1 사이에 임의의 실수를 난수라고 불러요. 원래는. 그 0과 1 사이에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0.000000000000001 이런 것도 있겠고, 0.000000123 이런 것도 있겠고, 0.9 이런 것도 있겠고, 되게 많겠죠, 난수가. 그러니까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1, 2, 3, 4나 이런 정수로 표현해 주려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스크래치에서는 1부터 100 사이의 난수라고 쓰는 거예요. 아, 요것도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0.0000001서부터 0.99 이 사이에 있는 거, 이 사이에 하나의 숫자가 난수죠. 이게 난수예요. 그게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수를 발생할 때는 그 구간을 알려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3까지 1에서 3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시오 라는 명령을 걸게 되면은 우리 엑셀에서는 는 R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엑셀식이에요. 이건 엑셀식. 일반 우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난수를 발생할 때 1에서 10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프로그램 짜야 돼요. 근데 스크래치는 난수를 직접 내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1에서 100까지 난수를 발생시키시오 그러면 돼요. 근데 실제는 난수를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난수 값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1하면 얼마가 되죠? 제일 작은 난수는 요거죠. 요거잖아요. 여기에다가 int를 취해주면 뭐가 돼요? int는 정수함수라 그래서 소수점 이하를 딱 멈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일 작은 수는 0이에요. 그럼 0에서 3을 더하면 얼마예요? 오, 틀렸다. 죄송합니다. 이게 답이 되겠다. 틀렸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가장 작은 숫자는 0.00000003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1 더하면 1이 되죠. 가장 큰 난수는 얘인데 여기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2.999 이렇게 나가죠. 3은 아니잖아요. int를 취해주니까 2가 되거든요. 그래서 1 더하면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4, 3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서 난수를 발생시키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부터 100 사이의 난수. 그러면 알아서 1에서 100 사이에 어느 숫자가 툭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해도 되고 이렇게 출력해도 되고. 이거나 같은 의미인데 DI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에 얘만 쓰게 되면은 요 하나만 갖고 쓰면 되고, 이 변수를 안 쓰면 항상 이렇게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보따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아까 불러왔던 이 소스를 다시 열어서 본다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1과 100 사이의 난수를 정하고 A와 B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을, 이 수의 뺄셈에 대한 절대값을 차이라고 변수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값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면 얼마의 차이는 얼마 이렇게 나오고, 위에 거는 뭐가 되죠? 위에 건 그냥 클릭하면 또 얼마에서 얼마 사이의 차이는 얼마다라고 나오고. 그럼 위에 것도 알고리즘이고 아래 것도 알고리즘인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절차는 아래 게 편하죠. 그러나 얘는 절대값이라는 기능을 모르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래 스크래치 내용은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모르시면은 아랫부분은 이해를 못 하니까는 일단 윗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아랫부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과정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교재 19쪽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게요.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시오 이렇게 써있나요? 자, 짝수가 뭐고 홀수가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짝수 홀수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학생들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시오. 짝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0. 짝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2의 배수라고 부르지 뭐.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판별해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맞아요. 0이에요. 5의 배수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난히 2의 배수를 다른 말로 짝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홀수는 뭐예요?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씩 학생들이 맞다. 나누는 걸 모르는 학생은 어떻게 돼요? 선생님 나누기를 모르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해결 못 해요. 제가 산수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교과과정 선생님이 아니니까는 나누기는 이런 거야 라고 막 생시오를 하면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나눗셈이라는 걸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어떤 수를 정해주고 그 어떤 수를 아까는 5다, 10이다, 20이다 정해주지 말고 1에서 100 사이의 난수를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되잖아요. 조금 한번 해볼게요.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수라는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릭했을 때 시작을 하는데 먼저 이 수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뭐로 정할까요? 난수를 정하자고. 난수. 1에서부터 100 사이의 난수를 수라고 정하자. 이 책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19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5라고 정하자 그랬어. 5. A라는 변수에다가 A, B, C, D 이거 쓰지 말고 그냥 수. 뭐 판별하고자 하는 수. 근데 너무 길면 또 정신 없으니까 그냥 수라고 썼어요. 그래 놓고 이제 수를 물어봐야죠. 야, 너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제어에 가면 뭐뭐라면 물어봐야 돼. 뭐뭐라면 짝수인지 아닌지만 판별하는 거지 짝수, 홀수라고 출력하는 거 아니에요? 27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고 40 그러면 짝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우리 책에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연산에 가면 뭐와 뭐가 같으냐 라고 물어봤는데 뭐와 뭐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곳에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요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자, 크게 보여드리면 요거 있죠. 그렇죠? 뭐 나누기 뭐의 나머지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를 나누는 거죠? A 나누기 2. 어떤 수를, 여기는 책에는 A라고 했는데 어떤 수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앞에다 써주고 얘가 얼마면 0이면 얘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출력해주면 되죠? 이 수는 짝수입니다 라고 출력할 거예요. 그럼 형태 가서 말하기를 하나 넣어주고 여기다가 뭐를 써줘야 될까요? 결합하기. 여기다가 A는 수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자 이거지. 그 얘를 여기다가 말을 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네. 가만히 짝수일 때는 나오네. 홀수일 때는 안 나와요? 홀수일 때 안 나오니까는 좀 서먹서먹한가? 그럼 홀수일 때도 넣어주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를 해줘야 돼요? 제어해 가서 만약에 뭐뭐라면 얘를 넣어주고 여기다 이거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빼버리고 얘를 하나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넣어주고 얘는 홀수입니다 출력해주면 되지 뭐.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지. 그렇죠.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예요. 아까는 짝수이라면 그리고 출력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뭐다? 만약에 짝수라면 짝수입니다 출력하고 아니면 홀수입니다 출력하라는 거죠. 요렇게. 이게 분기문이라 그래. 분기문. 그럼 이제 클릭하면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알아서 척척척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페이지 그 3번과 4번은 뭐냐면 3번은 얘예요. 이게 3번이고요 4번은 0이에요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그러니까 요거 얘가 3번이고 0이 4번이에요 답이. 자 문제 드릴게요. 어떤 수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5의 배수인지를 판별할 겁니다. 그래서 5의 배수면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5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점점점 출력하려고 그래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수를 몇으로 나눠야 된다? 5로. 그리고 이 수는 5의 배수입니다 라고 하고 아니면 뭐 하라고요? 그냥 여기다가 점점점 이렇게 해라 이거지. 5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고 출력하지 말고 그냥 점점점. 그럼 이제 클릭을 하면 현재 제가 입력받은 숫자가 5의 배수가 아닌 경우가 나오니까는 계속 점점점만 나오는데 예. 이렇게 5의 배수가 나올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는 5의 배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변수명에 넘버 2분, 넘버 오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버는 수라는 뜻이겠고 넘버 2분은 뭐냐면은 짝수라는 뜻이에요. 짝수 2분. 알파벳 2. 알파벳 숫자 2가 2분, 짝수니까 2분. 오드는 5니까 숫자 5니까 홀수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2분 그럼 뭐다 이거는 짝수라는 뜻이고 오드 그럼 이건 뭐다? 홀수. 보세요. 얘가 2잖아. 2. 이런 말은 참 하고 싶지 않았는데 2. 얘는 5잖아. 5. 그쵸? 저 대학 때 이렇게 외웠어요. 바이오로 84년도 우리 교수님이 프로그래밍 하는 설명 과정에서 2분 페리트, 오드 페리트 이런 말을 하는데 영어를 되게 싫어하던 학생들이 선생님 2분 오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2분은 2니까 짝수고 5는 5니까 홀수지 인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격결에 외워버린 거예요.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굉장히 지났잖아요. 세월이. 아직도 기억을 해요. 충격적인 사항은 평생 기록할 것 같은데 아마도 이거는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넘버 2분 그러면 짝수의 개수, 넘버 오드 그러면 뭐 홀수의 개수. 근데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 이렇게 썼어요. 다 소문자를 안 쓰고 왜 대문자를 하나 꼈을까? 룰은 없어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배우실 수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단어가 합성됐잖아요. 합성되면 첫 글자는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게 통상적인 코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틀린 거냐? 아니에요. 여기서 틀린 건 아닌데 요렇게 쓰면은 2번 오드라고 넘버 오드라고 썼으니까는 홀수의 개수구나 라고 알아듣기 수월하지 않겠냐라는 뜻으로 쓰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겁니다. 이번에는 뭐냐면요, 수를 하나 넣을 거예요. 난수를 하나 발생할 거예요. 그래갖고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물어볼 거예요. 짝수라면은 짝수 쪽에 하나를 증가시킬 거고, 홀수라면 홀수 쪽에 하나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100번을 실행해 볼 거예요. 100번. 그래서 짝수가 몇 번 나왔는지 홀수가 몇 번 나왔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네. 자, 일단은 요거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지워버리고요.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21쪽에 보면은 어머? 얘는 또 그게 아닌데? 3, 4, 5라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345면 홀수니까 홀수에 하나 증가시키고 346 그러면 짝수에 하나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래요? 3은 홀수고 4는 짝수고 5는 홀수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숫자가 몇 자리 숫자가 들어올 거냐면은 5자리 숫자가 들어올 건데 만약 1, 2, 3, 4, 5 이런 숫자가 들어오면 짝수가 몇 개, 홀수가 몇 개 이렇게 판별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달리 해놨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넘버라는 변수가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수라고 쓰든지 책에 있는 것처럼 영어로 넘버라고 쓰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되죠. 뭐 하나 쓰고.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난수를 발생할 거예요. 난수.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1부터 10 사이의 난수가 아니라 만서부터 99,999 사이 5자리 숫자 중에 하나의 숫자가 나오게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큰 숫자의 하나가 난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를 클릭하고 보니까는요,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7978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79788은 7홀수, 9홀수, 7홀수, 8 짝수, 8 짝수. 그러니까 짝수가 2개, 홀수가 3개 이렇게 나온 거네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훑고 지나가야죠. 만약에 7만 이런 거죠. 7, 9, 7, 8, 8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짝수, 짝수, 홀수, 홀수, 홀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5자리잖아요. 그렇죠? 숫자 5자리잖아요. 자, 그러면 짝수를 판별할 수 있는 개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홀수 개수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또 기억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짝수 개수를 저장할 변수 넘버 2분, 홀수 개수를 저장할 변수 넘버 오드를 각각 만들래요. 그럼 넘버 오드, 그 다음에 넘버 2분이라는 변수를 각각 만들어서 이 끝에 있는 숫자서부터 시작해서 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 거예요? 반복해야죠. 반복해야죠. 얼마큼 반복해요?
얘가 5자리죠, 숫자가. 그럼 5번 반복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난수가 5자리가 아니라 10자리가 될 수도 있고 2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무한적으로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5번 반복하시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 숫자의 길이만큼 반복해라 그러고 명령을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연산에 가보면 뭐의 길이라고 있어요. 뭐의 길이. 뭐뭐의 길이라고 있어요. 뭐의 길이? 넘버의 길이. 만약에 숫자가 1, 2, 3, 4, 5라고 하면 5자리, 길이가 5글자니까 5자리만큼만 반복하시오 라고 되어야죠. 그래 놓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첫 번째 숫자가 아까 8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79788에 8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해야죠. 그럼 여기다가 물어봐야 돼요. 그게 23쪽에 나와 있는 5번 답이에요. 5번 답. 5번과 6번이 비어 있잖아요. 5번과 6번에 뭐가 비어 있잖아요. 만약에 넘버라는 숫자에 몇 번째 글자, 그 자릿수는 또 여기다 지정을 안 했다. 왜냐면 자릿수가 1, 2, 3, 4, 5 자리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변수가 하나 없네. 그러니까 변수 책에서는 A라고 썼어요. 그냥. 그럼 저희도 A라고 쓰지 뭐. 이거는 자릿수예요. 자릿수.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5번째 숫자까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몇 번째 글자, 아까 여기 연산에 가보면 몇 번째 글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에? 넘버에 A 번째 글자. A 번째 글자가 뭐라고 하면, 짝수라면 물어봐야죠. 홀수라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짝수 홀수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얘가 짝수면 어떻게 돼요? 넘버 2분의 하나 증가하면 되고, 얘가 홀수라면 넘버 5대 증가하면 되고, 그렇죠? 넘버 5대 증가하면 되고. 그것이 24쪽에 답이 중간에 막혔어요. 거기 7번도 비어있고 뭐 비어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어있는 걸 지금부터 한번 제가 메꿔 나갈 테니까, 자 다시 앞에서부터 보세요. 이 글자는 잘 보이시죠? 코딩되어 있는 거. 얘를 살짝 줄이면 여러분 보시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일 먼저 클릭했을 때 하나 넣고, 나서 자, 이 숫자를 1의 만서부터 99,999까지 난수로 정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변수 있었잖아요. 변수. 이 변수가 필요한데 뭐냐면 even 넘버, 홀수의 개수를 0으로 정하고 짝수의 개수를 0으로 정할 거예요. 그리고 자릿수 있어. 자릿수 A번째,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있었잖아요. 그걸 정할 거예요. 근데 얘는 첫 번째 1서부터 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의 길이만큼 반복할 거예요. 아까 숫자가 5자리니까 5반복할 겁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뭐뭐라면 또는 아니면 이걸 하나 넣을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뭘 물어볼 거냐면요, 짝수라면 물어볼 거예요. 그럼 짝수를 물어보면 뭐를 해줘야 돼요? 짝수 개수가 하나 늘어나야죠. 그러니까 짝수 개수를 하나 늘릴 거예요. 아니면 홀수죠. 그럼 홀수 개수를 하나 늘릴 거예요. 뭐를 1만큼 바꿔라 그러면 1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라는 곳에서 뭐를 쓸 거냐면은 A번째 글자, 넘버의 A번째 글자가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몇으로 나눴을 때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면
여기다가 써야죠. 이렇게 0이라면 이게 짝수죠? 어떤 수를 2로 나눌 때 나머지 0이면 짝수라는 거죠. 그것이 이 조건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밑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짝수 뭐 몇 개 나왔어요? 홀수 몇 개 나왔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밑에 24쪽에 넘버 짝수, 이 넘버 이분, 홀수, 넘버 오드 몇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제가 좀 여기는 출력할 거니까는요, 책에 있는 그대로 출력해 주시면 돼요. 말하기 집어넣고 뭐를 결합할 거란 말이에요. 결합. 뭐를 계속 결합할 거예요. 넘버를 하나 넣어주는데 짝수는 홀수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14982는 짝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인데 왜 0이라고 나왔지? 뭘 빼먹었나? 아, 여기가 하나 빠져 있구나. 어쩐지 A를 1만큼 바꾸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요게 네. 왜냐면 얘가 빠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마지막 뒤에 있는 숫자 있죠? 마지막 숫자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마지막 숫자 0 이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릿수가 1, 2, 3, 4, 5 증가로 해야 되니까는 여기 넣어주면은 1, 2, 7, 8, 5는 짝수가 한 번, 홀수가 4번 나왔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마지막 걸 안 넣었으면 맨 마지막 숫자로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짝수가 요 자릿수 증가시켜주는 거, 이거를 A라고 표현하지 말고 만약에 이 변수 값을 제가 자릿수라고 한번 써면 어떻게 될까? 자릿수. A라는 변수는 빼버리고 여기서 변수를 삭제해버리고 A 대신에 자릿수라고 바꿔주면은 알아듣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얘는 삭제하면 되고 A는 삭제. 그럼 자릿수를 출력해 주니까 잠깐만. A가 아니죠? A가 아니라 자릿수로 들어야 돼. A는 그래서 삭제가 안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릿수라고 표현하면 또 알아보기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기 나름인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홀수의 개수, 짝수 개수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우리말로 상관은 없어요. 예. 그 이제 영어 문화권에서 공부하는, 스크래치 공부하는 어린이들은 자기네들 배운 영어 범위 내에서 뭐라고 쓰겠죠. 우리는 우리가 배운 영어 범위 내에서 쓰는 거고. 자, 제가 처음에 원했던 건 얘가 아니고 뭐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500번 반복할 건데 100번 반복할 거예요. 100번 반복해서 여기다가 어떤 수를 만들 거예요. 수 넘버를 만들어서 어떤 수를 정하는데 이 수는 뭐라고 정할 거냐면 난수로 정할 거예요. 1서부터 만 사이의 난수라고 하고, 이 넘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100번 반복해서
짝수가 100번 나왔어요, 홀수가 100번 몇 번 나왔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 이 안에다 집어넣어. 100번 동안 난수를 100번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난수를 이건 아니고 여기는 답이 안 나오겠죠? 이거 클릭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분석을 하기를 만약에 뭐뭐라면 물어봐야 돼. 뭐 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너 짝수이냐 홀수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뭐 나누기 넘버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0입니까? 이게 뭐다? 짝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죠?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다 라고 하면 짝수니까 여기다 뭐 해주면 되죠? 짝수의 개수를 하나 늘릴 거예요. 아니면 홀수의 개수를 하나 늘릴 거예요. 단순해요. 다 끝나고 나면 뭐 하는 거죠? 말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죠? 결합하기 명령을 걸어서 짝수는 몇 번 나왔냐면 넘버 2분만큼 나왔고요. 잠깐만. 그리고 홀수는 넘버 오드만큼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짝수 97번, 홀수가 50. 답이 이상하다. 100번 반복했는데, 그렇죠? 넘버 2분이 초기화가 안 됐어요. 여기다가 여기가 지금 왜냐면 기존에 아까 하던 거 있었잖아요. 아까 하던 거에 계속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홀수의 개수를 0, 짝수의 개수를 0이라고 지정해주면 이제 100개가 돼요. 이걸 지정하지 않으니까 아까 53인데 또 증가시키면 그 증가 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뭐를 해줄 거냐면요, 요게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출력해 줄 거예요. 말하기를 여기다 하나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해주는데 뭐를 말해 줄 거냐면요, 넘버를 말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숫자를 100번쯤 출력하고 있어요. 넘버를 100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출력하는데 이어로 쭉 나오진 않죠. 이어서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 끝나고 나서 아까 처음에 숫자가 100이었으면 100, 그 다음엔 200, 27, 45 라고 계속 100번을 말하고 마지막에 짝수가 몇 번 나왔고 홀수가 몇 번 나왔는지 출력해 주는 건데 또 이상해졌네. 이거 빼버릴까? 잠깐만, 오동작을 하니까 이름은 맞네. 짝수가 49번, 홀수가 51번 이렇게 나왔어요. 100번 맞죠? 그렇죠? 예. 거의 반반씩 나오네요. 확률이 반반씩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응용하면 뭐가 될까요? 숫자 6개 숫자를 출력하면 돼요. 1서부터 45 사이에 난수를 발생해서 6개 숫자를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죠? 지금 처음 과정이라서 좀 어리둥절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스크래치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아직 스크래치란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막 변수도 쓰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기본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막 복잡한 숫자가 나오거나 복잡한 과정이 나오지는 않아요. 거기는 그냥 뭐를 클릭하면 뭐가 움직이고 이런 동작을 많이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기술 때 해보니까는요, 앞부분 책, 그 기초책 가지고 절반을 하고 나머지 이 책으로 절반을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절반 때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거기 유희야, 유희. 노는 거야. 근데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부터는 학습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 안 나오셔. 안 나오셔. 예. 그래서 바꾼 거예요. 중간중간에 섞자. 선생님, 예. 아까 첫 번째 건 이해하겠는데 지금 두 번째 거에서 예, 이거요. 네, 지금 그 결과를 보면은 넘버가 3731인가? 왼쪽에 있는 거. 예. 두 번째 작성했던 거의 결과 모양이 더 크게 요거요. 요 숫자 요거. 넘버가 만약 지금 저 위가 짝수가 몇 번 나왔고 홀수가 몇 번 나왔다는 거. 네. 예. 자릿수에 있는 걸로 짝수 두 개, 네 개 이게 아니면 저 기능 잘.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요. 난수를 100번 발생할 겁니다. 근데 난수를 어떻게 발생하냐면 1에서 만 사이의 난수를 발생하는데, 만약에 53 그러면 얘는 홀수죠? 얘는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5 그럼 홀수가 되는 거죠? 44 그러면 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홀수가 되는 거죠? 이런 숫자를 100번 발생시키는 거예요. 발생을 해서 짝수가 몇 번 나왔는지 홀수가 몇 번 나왔는지를 개수를 세라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임의의 난수를 5자리죠. 5자리 임의의 난수를 발생하면, 예를 들면 뭐 1, 2, 3, 4, 6이다 라고 하면 얘는 1은 짝수고, 이게 거꾸로 나가야죠. 6은 짝수고, 4 짝수고, 3 홀수고, 2 짝수고, 1 홀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얘는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렇게 나가는 게 아까 처음 했던 문제고, 지금 풀어보는 문제는 숫자를 각각 발생해서 그 숫자 자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예요. 이게 쉬운 문제인데 책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그 결과가 자릿수 6이라고 나와 있는 거. 제가 가서 봐드릴게요. 25쪽 한번 가볼게요. 25쪽. 가면 갈수록 수학적인 개념이 많이 나와서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도 막 스크래치 공부하면서 에이씨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수학을 해보니까는 짝수, 홀수, 나머지 어려운 용어는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큰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하고는 있는데, 이번에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이게 초등학교에는 안 나오죠. 팩토리얼이 안 나와요. 자, 이거예요. 만약에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것에 5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빼먹었다. 곱하기 1은 120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답만 120 하고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5를 입력하면 5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숫자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5, 4, 3, 2, 1 아니면 1서부터 5까지 출력해줘도 되고. 근데 우리 책에는 7 입력하면 7 팩토리얼은 얼마입니다 라고 그것만 출력하래요.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출력하려면 절차가 더 늘어나요. 어떤 수고 그걸 감소시키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요? 1일 때 끝나죠. 끝나게 되면 는 하고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는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만약에 5 팩토리얼은 그냥 120 이렇게 쓰면 제일 수월해. 입력받은 숫자 계산된 결과 출력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수월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0을 입력은 뭐가 된다? 0 팩토리얼은 2라고 약속을 하자.
잠깐만. 이 교수님이 1이라 0팩토리얼 1로 약속하자는 거야? 수학적으로 약속하자야 되는 거예요? 0팩토리얼이 1이에요? 이게 수학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도 몰라서 여쭤봤는데 예. 똑같은 동질감을 갖네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0 밑으로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해주면 좋겠네. 1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입력을 받을 때 1보다 큰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귀찮으면 3 그러면 3팩토리얼 하면 되고 마이너스 2 그러면 다시 입력하세요 이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입력받은 숫자가 1보다 작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입력했다는 전제하에 한번 해보자 이거지. 새로 만들기, 저장하지 않기. 자, 거기 책에 이렇게 써 있네요. 변수 n이라는 값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변수를. n이 뭘까? n이 1씩 증가되는 거예요? a는 뭐야? a는 뭐고 n은 뭘까? a는 1, 2, 3, 4 증가되는 것 같고 n은 뭐예요? n은 입력받은 수인가 봐. n이 5가 되면 5팩토리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맞대요. 네? 그 0팩토리얼이 1이래요. 1이 수학적으로 네, 약속이 돼 있는 거래요? 완전히 수학.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0팩토리얼은 1이라는 거는 이거는 수학적 약속인가 봐요. 네, 이거는 전문가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되고 뭐 계산해 보면 되죠. 수학에서도 우리 엑셀에도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FACT라고 치면 팩토리얼입니다. 자, n은 뭐고 n은 뭐예요? a는 뭐고 n은 뭐예요? 자, 지금 보세요.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27페이지. 입력할 수를 묻고 기다리기, 계승 구할 수를 입력하고 기다리기. 그래서 내가 3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3팩토리얼을 계산하라는 뜻이 되는 거고 5 그럼 5팩토리얼 입력하라는 계산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n이라는 값이 n이 입력받은 숫자구나. n 입력받은 수야. 그 다음에 1서부터 어디까지 곱하면 돼요? 1, 2, 3, 4, 5까지 계속 어디까지 곱하면 돼요? n까지 곱하면 되죠. 입력받은 게 5니까 5까지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5하고 같으면 뭐예요? 곱해주고 많은 거고. 아니지, 곱해주고 증가시켰는데 그 다음에 6 되면 어떻게 돼요? 크면 끝났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하고 말아야지. 예. 자, 다음 페이지 26쪽에 보면 자, 3팩토리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n은 3이에요. 그 팩토리얼은 1이고요. a는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는 1 증가됐어요. 1 됐어요. 1에 1 곱하기 1은 얼마? 1. 거기다가 a가 증가돼요. a가 증가돼서 1 곱하기 2는 얼마? 2. a는 증가되고 그 2에다가 앞에 2를 곱하니까 어떻게 된다? FACT 보라색에 2가 들어갔어요. 보라색 팩트가 결과고요. n은 입력받은 수고요. a는 증가되는 수예요. n은 입력받은 숫자고요. 팩트는 결과고요. 그 다음에 a는 증가되는 숫자예요. 처음에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부터. 그래서 그 1에다가 팩트를 곱해요. 1 됐죠? 그 다음에 그 1이 n 3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크면 안 돼요. 근데 현재 3이고 a는 1이니까 안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자,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얘기인데, 자, a는 어떻게 됐어요?
A는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고 A가 1 증가됐어요. 그럼 1이 2라고 2를 곱하죠. 곱해야 돼요. 근데 이 3이라는 값은 입력받은 수인데 현재 나는 1이니까 어떻게 돼요? 증가하러 가야 되겠죠. 1이 2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가되는데 이 3보다 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크잖아요. 그 얘하고 2를 서로 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3 됐죠? 3은 3보다 안 크죠? 그러니까 2하고 3은 어떻게 돼? 곱해야 되니까 뭐가 6 됐죠? 6 되고 나서 3은 4로 증가될 거 아닙니까? 증가되는데 내가 입력받은 숫자부터 커버렸잖아요. 커버리면 어떻게 돼? 곱하면 안 되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지. 끝하는 거죠. 여기 단계가 여러 개가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그 여러 개 설명이 이 책에 있는 부연 설명 그거고. 자, 그러면 입력하지 말고 소스 불러와서 한번 해보죠.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대시 거듭제곱. 자, 얘를 한번 불러보죠. 뭐. 계승 구하기는 왜 배우는 거예요? 네? 계승 배우기는 지금 왜 배우는 거예요? 잠깐만요. 아, 계승 구하기죠? 거듭제곱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이제 팩토리얼을 팩토리얼 곱하기 a로 정하라고 했는데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은 fact는 fact 곱하기 a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fact와 fact 곱하기 a가 서로 같다 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다? 우측에 있는 FACT 곱하기 A의 값을 좌측의 FACT에 새로 기억시킨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변수의 개념이에요. 변수의 개념. 그러니까는 카운트 더하기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은 뭐냐면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오른쪽에도 변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왼쪽에는 오른쪽과 달리 이런 연산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왼쪽에는 순수한 변수만 들어가야 되고 오른쪽에는 연산자를 집어넣어도 되고 뭐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우측에 있는 내용이 좌측에 기억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는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뭐로 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한다.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그러면 또 헷갈리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C가 C 더하기 1이면 수학에서는 안 되는데 왜 스크래치는 돼요? 라고 하면 또 스크래치 선생님이 야 그거는 변수인데 이렇고 저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힘드니까 그렇게 값을 정한다 이라고 해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완성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비어 있죠. 그게 뭐가 될까요? A하고 N인데 어떨 때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N은 입력받은 수고 A는 1부터 증가되는 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내가 입력받은 숫자 3이 있고 내가 숫자를 증가시키는 3이 있는데 얘를 증가시킬 거 아닙니까? 증가시켰는데 입력받은 숫자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답이 보이네. 우리 책에는 요 등호
요 관계 요 연산자 크다라는 것이 빠진 거지. 그 크다를 집어넣어주면 이 답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수의 팩토리얼은 얼마다라고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밑에 떠요. 기다리고 껌뻑껌뻑 거리거든요. 그때 5라고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또는 5라고 쓰고 나서 여기 체크박스를 건들면 입력받은 숫자가 5니까 5 팩토리얼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0 그러면 아까 수학적으로 1이라고 했으니까 0 팩토리얼은, 근데 이게 만약에 25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커지죠. 1 곱하기 5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25승 이런 건데, 또 주책 맞게 200 그러면 어떻게 돼? 인피니트, 무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엑셀은 10의 400승까지는 계산해요. 10의 400승까지 계산하는데 스크래치는 몇 승까지 계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5승, 15 팩토리얼은 나와요. 20 팩토리얼도 아까 나왔죠? 30 팩토리얼은, 50 팩토리얼은, 50 팩토리얼은 나오는데 60, 70, 70 안 되고 65 팩토리얼은 되네요. 10에 한 100승까지 되나 보다. 10에 한 100승까지.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 29쪽에 거듭제곱 곱하는 문제가 나와요. 거듭제곱 계산하는 거예요. 거듭제곱이라는 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숫자를 두 가지를 입력하나요? 밑수를 입력받고 지수를 입력받게끔 할 거예요. 30쪽에 보시면 2의 4승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2의 4승. 입력받는 수는 뭐다? 이제 거듭제곱이니까 입력받는 수가, 입력수가 뭐죠? 입력수 1은 이제 밑수를 입력해야 되고, 입력수 2는 뭐가 되죠? 지수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밑수를 지수 개수만큼 곱하는 거죠. 2의 3승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하는 거잖아요. (5의 3승) 그럼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3번 곱하는 거고요.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떠한 수를 두 가지를 입력을 해서 밑 지수를 집어넣어서 밑값과 지수값을 입력 받았을 때 우린 2의 4승이라고 표현하고,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2의 4승 이렇게 표현하고, 엑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거듭제곱 기호예요. 왜냐면 위에다 조그만 숫자를 못 쓰잖아요. 또 이렇게도 써요. 엑셀에서는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파워 2,4라고 쓰면 2의 4승이라는 함수예요. 거듭제곱 함수고, 연산자는 요게 연산자고, 거듭제곱 연산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럼 이건 얼마더라? 16인가요? 2를 4번 곱하면 16 맞나요? 2는 4, 8, 16. 예, 맞네요. 예. 그럼 여기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겠죠? 이 숫자만큼 증가시킬 거 아닙니까? 입력받은 수는 밑은 그대로 둬야 되고, 지수를 우리가 입력을 받았는데 지수는 무조건 1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1만큼 증가시켜서 요 지수까지 도달하면 그때 이 수를, 밑수를 계속 곱하는 거죠. 지수 개수만큼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밑수를. 그럼 밑수는 초기값이 얼마예요? 1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만약에 이걸 0으로 놓으면은
0을 곱하나만 하니까 1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지수만큼 반복해도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무한 반복하는 과정에서 뭐 이 4만큼 증가가 됐으면 그만둬라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어떻게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몇 번 반복하기인데 요 숫자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치수만큼 들어가면 되잖아요. 치수. 막 2의 4승 그러면 4번 반복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를 4번 곱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려면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시오 라고 물어봐서 뭐 증가시켜주고, 아니면 또 넘어가고 또 증가시키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4번 반복하시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지. 자, 확인된 결과는 거듭제곱 곱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 31쪽에 보시면 31쪽에 스크래치는 거듭제곱 이렇게 나와있어요. 알고리즘은 밑에 저장할 변수 A가 있고요, 지수를 저장할 변수 B. 왜 A, B라고 쓰는지 헷갈리네. 그냥 밑 지수라고 따로따로 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들어갈 거, 결과는 1로 시작할 거고요. 그럼 이건 2의 3승이라는 뜻인가요? 2의 3승이죠? 그럼 2를 몇 번 곱하라는 거예요? B의 개수만큼 곱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네 번 곱했잖아요. 2의 3승이면 세 번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세 번이 어디 있지? 여기는 처음에 1 값이었고, 기본 값이고, 처음 곱한 거고, 얘가 두 번 곱한 거고, 얘가 세 번째 곱한 거죠. 2, 4, 6, 8, 16 이렇게 나가니까는 2, 4, 8, 16, 32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1에다가 처음에 있는 A의 값 곱해서 2가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카운터는 한 번밖에 안 돌아갔으니까 다시 또 곱해서 4가 됐고, 또 카운터가 2가 됐고, 다시 또 곱하니까 8 됐고, 카운터가 3 됐어요. B만큼 맞잖아요. 그럼 이제 8 출력하고 말자 이거지. 그런 과정으로 스크래치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거듭제곱 구하는 거 소스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수, 지수, 그래서 미수는 A라고 하고 지수는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5라고 쓰고 3이라고 쓰면 5를 3번 곱하는 거니까 125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보기 좋게 5 곱하기 5는 12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절차가 좀 복잡해져요. 여기에 따로 출력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자, 밑은 2를 쓰고요, 지수는 4를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우리는 16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고쳐야 되겠죠.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여기다가 뭐를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안 된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놓고 사라져요. 화면이 누적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원래는 제 생각에는 요 밑에다가 여기 말하기 있잖아요. 말하기 요 위에 요 코딩 있잖아요. 요 밑에다가 요 2가 밑수니까 밑수를 곱하기라는 표시까지 결합해서 말하기라고 해주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한 번 더 지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까지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면 돼요? 는 16이라고 나와라. 이 16은 뭔데? 리졸트니까, 결과니까는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스크래치는 그게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누적해서 메시지를 표현해 주려면 배열을 써야 돼요. 배열.
불편합니다. 이렇게는 표시가 안 된다. 아, 서글픈 세상. 다른 언어에서는 당연히 되겠죠. 자, 교재 33쪽에 9번이 비어 있는데 9번이 비어 있는데 9번 비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맞춰 주시는 거고요. 그 여기 있는 거 답이 써 있네요, 여기.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몇 번 반복하는 거 있었잖아요. 몇 번 반복하는 거. 그게 지금 33쪽에 나와 있는 1-9거든요. 1-9. 1-9는 여기 있어요. 여기. 밑에 문제 1-9. 요렇게 풀어볼 수 있다. 몇 가지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 이제 다음에 이제 비교하기라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기본적인 알고리즘에서는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오늘 기초 과정은 뭐였냐면은 세 가지 사과의 무게를 가지고 대중소로 나누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만 해봤고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거,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계승 구하는 거, 거듭제곱 구하는 걸 통해서 변수의 값이 어떻게 증가가 되고 변수의 값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초책을 가지고 좀 재미난 놀이처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